안녕하세요. 목동종로학원 조병훈입니다. 오늘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주요 문항들 공통 부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부터 보시죠. 삼각함수에서 지금 중3 과정의 문제들이 이 중3 내용들이 할선 정리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중선 정리까지 나왔습니다. 중선 정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생각 외로 고전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10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를 보시면요. AB가 3이고 BC가 2고 AC가 3보다 큽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AB가 3이고 BC가 2고 AC가 3보다 큽니다. 거기에서 코사인 세타가 8분의 7인데요. 코사인 세타가 8분의 7입니다. 여기 세타라고 해주면 코사인 세타 8분의 7. 이때에 대해서 DM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얘를 A라고 하겠습니다. 형태는 대충 잡혀갑니다. 얘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AC의 길이를 구해주고 그때 중점이니까 절반에서 KK를 구하게 되고 그때 요 MB의 길이 B를 구하게 되면 할선 정리에 의해서 A 곱하기 B는 K 곱하기 K 바로 나오죠. 원과 비례에 해당하는 단원인데요. 그래서 K를 구하고 B를 구하고 A를 구하시면 됩니다. 식을 써볼게요. K를 구하는 식은요. 4는 2K의 제곱 코사인 법칙이죠. 더하기 9해주고 마이너스 2 곱하기 2K 곱하기 3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세타 8분의 7이 됩니다. 정리해 주시면요. 4K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73, 21이죠. 21K 플러스 5가 될 거고요. 8K의 제곱 마이너스 21K 플러스 10은 0이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1, 8 그리고 2, 5 해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K가 2하고 8분의 5가 나옵니다. 이 두 개의 값이 나오는 게 작년 9월 평가원하고 작년 수능 문제하고 올해 6월 평가원의 공통점입니다. 길이가 3이 있고 2가 있을 때 이 세타가 끼인 각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세타가 이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이렇게 세타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요 길이가 2인 경우가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때 요 길이가 바로 8분의 5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쪽 길이가 바로 지금 제 계산 잘못했겠죠? K니까 그렇죠? K니까 여기가 이제 2하고 2해서 4가 되는 거죠. 이건 그럼 8분의 5하고 8분의 5, 8분의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B를 구해야 되는데요. B를 구할 때 우리가 중선 정리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선은 AC의 중점과 한 꼭지점과 대변의 중점을 연결하는 선분, 이게 중선인데요. 이 길이와 관련된 식이에요. 같이 한번 볼게요. A, B, C에서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하겠습니다. A에 연결해주면 얘가 2가 되고 3이 되고 여기 B가 되고 2가 되고 2가 되는 형태까지 갔어요. 중선 정리가 뭐냐면 예제곱 곱하기 예제곱은 2 곱하기 전체 예제곱 곱하기 예제곱이다. 이게 중선 정리예요. 만약에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얘를 코사인 알파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2번 써서 풀게 되겠죠. 그게 중선 정리를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행하겠습니다. 중선 정리 쓰게 되면 2는 4 더하기 3, 3은 9는 2 곱하기 B의 제곱 플러스 2는 4가 되겠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2B의 제곱 플러스 8이 되고요. 2B의 제곱은 13에서 8 빼니까 5가 되겠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구하는 것은 A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A 곱하기 B는 K 곱하기 K가 될 거고요. K는 2죠. 그래서 A는 4 곱하기 B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아까 B의 제곱이 2분의 5였으니까요. 4 곱하기 루트에 5분의 2가 되겠죠. 분모의 유리화를 해주면 루트에 5분의 루트 곱해주면 4, 루트에 10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입니다.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약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가볍게 한번 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고요.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죠. 그래서 A5 곱하기 A7이 0보다 작다라는 것은 공차가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을 만들 수가 있고 5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음수고 7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양수다. 물론 6을 대입했을 때는 모릅니다.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좌변과 우변을 정리할 때 좌변은 1 대입해주면 A7의 절대값부터 A의 12의 절대값까지죠. 그래서 7의 절대값은 양수기 때문에 모두 양수가 되어 절대값이 의미가 없어지고요. 좌변은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A의 7 더하기 A의 8 더하기 A의 9 더하기 A의 10 더하기 A의 11 더하기 A의 12가 될 거고요. 우변 같은 경우는 6 더하기 K1 넣어주면 A2죠. 무조건 음수고요. K2 넣어주면 A4 무조건 음수고요. A6을 모르니까 A6의 절대값을 놔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A8, A10, A12는 무조건 양수가 됩니다.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A2 더하기 마이너스 A4 더하기 A6은 절대값이고요. 거기에 더하기 A의 8, A의 10, A의 12를 해주면 돼요. 이제 양변을 지워줄게요. 8, 10, 10이 지워지고 8, 10, 10이 지워지면 왼쪽은 7, 9, 11이니까 A의 9가 등차 중앙이 되죠. 그래서 3 곱하기 A의 9라고 쓸 수 있고요. 그리고 2와 4는 등차 중앙이 A의 3이죠. 그래서 6 마이너스 2 곱하기 A의 3이라고 쓸 수 있고 더하기 A6의 절대값이 되는 거죠. 이 절대값을 풀어주기 위해서 A6이 0 이상이다. A6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개의 방정식을 세우게 되죠.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A의 6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제발 부탁드릴게요. 첫 장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A의 9도 A의 6으로 표현해주고 A의 3도 A의 6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요. 3 곱하기 A의 9 대신에 A의 6 플러스 공차가 3이니까 3, 3은 9 해주시고요. 는 6 마이너스 2 곱하기 A의 6 마이너스 9 해주시고 더하기 A6의 절대값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3 곱하기 A의 6에다가 2 곱하기 A의 6, 즉 5 곱하기 A의 6이 되고요. 마이너스 A6의 절대값이 되고 상수 부분은요. 6 더하기 18에다가 마이너스 3, 9, 27을 빼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제 우린 두 가지 상황을 볼 건데요. A의 6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상황, 그리고 A의 6이 0보다 작을 때의 상황을 볼 거예요. 먼저 A의 6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대해서 4A의 6이 마이너스 3이 되면서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A의 6은 0보다 작게 되고요. A의 6이 0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 마이너스 A의 6이기 때문에 6 곱하기 A의 6은 마이너스 3이 되고 A의 6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확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조건 가볍게 눈으로 체크할 수 있고요. 만족하죠? 이제 A의 10을 구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기준으로 해서 더하기 4, 3, 10이죠. 는 2분의 23. 답은 3번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는 약간 독특한 형태의 지수함수 문제라서 가볍게 체킹을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조건을 만족하는 최소값이 6이 되도록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으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n이 6이라는 얘기니까 5일 때까지는 만족을 하지 않고 6일 때부터는 만족을 한다는 얘기니까 식이 이렇게 잡힙니다. x의 6일 때 처음으로 k분의 1보다 작게 되는 거고요. x의 5일 때까지는 k분의 1보다 크거나 같게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k의 개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k는 거꾸로 쓰시면 얘가 지금 양수기 때문에요. 얘가 넘어가서 x의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x의 6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들어갈게요. A의 좌표는 64, 2의 64승이었죠. 여기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PQ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먼저 P의 좌표를 보시면 P1은
이 y좌표가 2의 64승인데요. 얘가 y는 16의 x승이기 때문에 2의 4승이 16이죠. 그래서 얘를 4를 나눠주면 16에 4, 1은 4, 4, 6에 24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 16이 딱 생깁니다. 여기 Q1의 x좌표가 같기 때문에 Q1의 좌표는 16,2의 16승이 되겠죠. 지금 P1과 Q1의 x좌표가 똑같기 때문에요. 이 느낌으로 Q2를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2의 16승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밑을 16으로 바꿔주면 16에 4, 4, 16이기 때문에 여기는 4가 올 거고요. 얘가 2의 4승이 되겠죠. 다시 한번요. 16의 1승이기 때문에 Q3의 x좌표는 1 되고요. 거기에 16의 1승이죠. 여기 2의 1승 되겠죠.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2의 1승은 다시 16의 4분의 1승 되는 거고 그때 Q의 4는 똑같습니다. 4분의 1 되고 2의 4분의 1승 되고 느낌 딱 오시죠? 16의 16분의 1승 되고 이렇게요. 그래서 Q의 5 같은 경우는 16분의 1 될 거고요. 등비수열 보이죠? 근데 다 왔으니까 그렇죠? 뭐 끝까지 가셔도 되고 Q의 6 같은 경우는 얘가 64분의 1 되기 때문에요. 요게 이제 XN에 해당하는 거예요. P의 N의 X좌표와 Q의 N X좌표 똑같으니까 대입해 주시면 이제 얘가 X5가 되는 거라서 분의 1 해주면 K는 16 이상 64 미만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자연수의 개수니까 64에서 16 빼주면 답은 48 되겠죠. 숫자에 대한 감각이 좀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자연수의 성질을 다룬 문제가 15번과 21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15번 문제 보시죠. 첫째 항이 0이고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n 플러스 1번 장, 그 다음번 장이 음수면 더해주고 양수면 빼주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수를 더하고 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작은 수, 조금 더 큰 수죠. 그래서 다른 수를 더하고 빼가는 이런 형태죠. 그리고 조건은 A의 22가 22번째 항이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모든 K 값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쉽지 않죠. 이걸 다 해볼 수 없고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발상은요. 얘가 21단계다라는 것을 보시면 돼요. 어쨌든 21번의 단계를 거치면 먼저 0이니까 더하기 K 플러스 1분의 1로 출발을 하겠죠. 그 다음 0보다 커지면 빼기 K분의 1을 하겠죠. 그 다음 다시 음수가 될 테니까 그렇죠?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1을 하겠죠. 하지만 이게 3번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알 수가 없습니다. 어려워요. 그렇죠? 그랬는데 얘를 21번이라 그래. 21번.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알 수가 없죠. 그랬을 때 제자리. 이게 포인트죠. 요 21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한 숫자인데요. 얘가 3 곱하기 7이라는 것에 주목을 하게 되면 사실상 3번 만에 0이 되면 0이 3번 만에 0 되면서 결국 7번 돌아가서 A의 22가 0 될 수도 있을 거고요. A1에서 7번 만에 0이 되면 A8이 0이겠죠? 다시 7번 만에 0이 되면 A15가 0이겠죠? 다시 7번 만에 0이 되면 A의 22가 0이겠죠? 이렇게 7번 만에 0이 되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쭉 0이 아니다가 한 번에 빵 해서 A의 22에서 0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더 이상은 없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어렵죠? 관찰인데요. 그래서 3번 만에 0이 된다는 것은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해주고 K분의 1을 빼주는 건데요. 더한 거랑 뺀 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총 횟수가 3번인 거죠. 분명히 K 플러스 1분의 1이 K분의 1보다 작기 때문에 얘가 2번, 얘가 1번 했을 때 2번 더해지고 1번 빼지니까 3번 만에 제자리 0이 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이게 이제 컨셉인 거예요. 계산은 쉬워요. 이 K는 K 플러스 1이라서 K는 1이죠. 7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K 플러스 1분의 1하고 K분의 1을 몇 번씩? 4번, 3번이겠죠? 이렇게 해주면
4K는 3K에 플러스 1 되면서 K는 플러스 3이죠. 3 되면서 K는 3이 됩니다. 물론 얘가 5번하고 2번도 있지 않겠습니까? 해봐야죠. 해볼까요? K분의 1, K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5는 K분의 1 곱하기 2 해주면 이때는 5K는 2K 플러스 2가 되어서 3K가 2가 되니까 K는 3분의 2. 자연수 K가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런 케이스밖에 안 생기는 거고요. 21번을 보겠습니다. 21번. 21번에 대해서는 K 플러스 1분의 1. 얘가 11번. 그리고 K 플러스 1분의 1. 얘가 10번을 상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때 11K 플러스 K분의 1. 11K는 10K 플러스 10이 되어서 K가 10이 됩니다. 총 14개겠죠? 답은 2번인데요. 확인 사살은 들어가야 되겠죠. 얘가 만약에 10이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얘가 만약에 총 21번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은 엄밀하게 들어가려면 얘가 n번, 얘가 21-n번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mk는 21-m의 k 플러스 21-m이 되고 넘겨서 2m-21의 k는 21-m이 되고 k는 2m-21분의 21-m이 되면서 여기에서 얘가 자연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k가 m이 그렇죠? 11일 때가 자연수가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조금 어렵겠죠. 숫자를 좀 대입을 많이 해봐야지 알겠죠. 그렇죠? 얘가 만약에 12가 된다. 얘가 11보다 크거나 같을 거거든. 왜냐면 21의 절반이 10.5니까 12가 된다. 그러면 24에서 21 빼주면 3이죠. 12가 된다. 그러면 9가 K는 3이네요. 12. 잠시만요. 어떻게 되는 거냐? M이 12가 된다. 12번이랑 9번 해주면 12K는 9K에 더하기 9가 되면서 3K는 9가 되고 K는 3이네요. 그거 아까 했잖아. K는 3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3번 만에 되는 거, 7번 만에 되는 거, 그리고 21번 만에 되는 거를 따로 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M하고 21-M에서 아까 그 식에서 M은 이제 하나씩 대입하는 거죠. M이 12일 때, 12일 때, 13일 때 쭉 대입해가지고 나오는 것들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어쨌든 K의 값들은 1 더하기 3 더하기 10, 답은 2번이 됩니다. 20번 문제를 볼 건데요. 적어볼까요? 넓이의 변화율이라고 한번 적어보실래요? 넓이의 변화율. 감각적으로 문제를 깔끔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프에 대한 익숙함의 정도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바꿔줄 것 같습니다. y는 fx가 있고요. 거기에 절대값을 취했습니다. 이때 x에서 x 플러스 1까지 요 간격 1이죠. 간격 1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넓이가 x는 1에서 극소, x는 4에서 극소래.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최대값을 구한다. 극대값을 구한다고 하면 얘가 간격이 딱 1이 되면서 요 딱 중간은 이런 상황이 극대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극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작은 넓이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일 작은 넓이. 이 상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바라볼게요. 이렇게 바라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1이 있고 여기에 2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상황에서 1에서 조금 더 t가 증가해 버리면 요만큼, 2에서 조금 더 t가 증가하면 요만큼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넓이가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넓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줄어든 넓이랑 늘어난 넓이를 생각하면 늘어난 게 작죠. 그래서 얘는 감소 상태에 있습니다. 극소라는 것은 감소해서 증가로 가는 경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얘가 K고 얘가 K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 만약에 같은 그림에서 얘가 K고 얘가 K 플러스 1이 됐을 때 그때 K를 좀 더 키워보면 요만큼 감소하고 이만큼 늘어나니까 그렇죠? 감소하는 것보다 늘어나는 게 많아서 얘가 증가 상태에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극소라는 것은 감소와 증가의 경계이기 때문에 얘가 왜 줄어들까요? 얘가 왜 늘어날까요? 바로 함수값. 함수값이 왼쪽이 더 크면 줄어드는 거고 오른쪽이 더 크면 늘어나는 거죠. 그 경계는 같다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넓이의 변화율에 대한 문제가 연습이 되었으면 얘는 거의 바로 나오죠. 그래서 미적분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유형들을. 이렇게 됩니다. 같은 높이에 대해서 얘는 선대칭이기 때문에 얘가 1이고 얘가 2가 되고 이때의 넓이가 극소가 됩니다. 얘가 4가 되고 얘가 5가 되고 이때의 넓이가 극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fx는 대칭축이 2와 4에 대한 평균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x는 3에 대해 대칭이니까 먼저 fx는 최고차항계수 2죠. x-3의 제곱 플러스 k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 fx라는 것은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함수고요. 결국 1을 대입한 함수값과 2를 대입한 함수값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다르기 때문에 두 개 더하면 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f의 1 더하기 f의 2가 0인 것을 알 수 있고요. 대입해 보겠습니다. 1을 대입해주면 2 곱하기 4는 8 플러스 k 2를 대입해주면 2 곱하기 1은 2 플러스 k가 되고 얘가 0이기 때문에 k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제 F0 구하면 되겠죠? F0은 2, 9, 18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니까요. 답은 13이죠. 넓이의 변화율 문제였습니다. 21번 문제 볼게요. 재작년 수능 27번에서 이렇게 자연수, 정수에 대한 성질의 문제가 나왔는데요. 얘는 그거랑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4 로그의 64, 거기에 4n 플러스 16분의 3의 값이 정수가 되도록 얘를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1000 이하의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얘를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4n 플러스 16분의 3은 64의 4분의 m승으로 가볍게 갈 수 있고요. 64는 2의 6승이기 때문에 2분의 3m승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얘는 n이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연수 n이기 때문에 분명히 1보다 작거든요. 20분의 3 이하일 거잖아. 근데 얘는 2의 지수란 말이죠. 막 2, 4, 8 이런 게 떠오르는 말이죠. 뭐지? 아, m이 음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음수를 상수로 취급하는 거 굉장히 무리수예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때는 k를 도입해서 마이너스 m이라고 해주고 k를 자연수라고 둘 수가 있겠죠. 이렇게요. 얘를 2의 마이너스 2분의 3k승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3분의 4n 플러스 16 역수를 취한 거야. 2의 2분의 3k승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정리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4n 플러스 16이 3 곱하기 2의 2분의 3k승이 되는 좀 더 예쁘게 n 플러스 4가 3 곱하기 2의 2분의 3k 마이너스 2죠. 4로 나눴어요. 이렇게 되는 1000 이하의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다시 한번요. n은 3 곱하기 2의 2분의 3k승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k가 정수면 됩니다. k가 0이 되면 안 되죠. k는 이제 짝수면 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0이 돼버리면 분수가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요 k가 짝수일 때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2분의 3k가 2분의 k가 정수가 되는 거겠죠.
2분의 3k가 3의 배수죠. 3의 배수. 3의 배수에서 빼기 2하는 형태. 그게 이제 n의 값이 되겠죠. 차분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얘를 위에다가 적고 쭉 써볼게요. 얼마큼 나갈지 모르니까, 그렇죠? 3 곱하기 2에 2분의 3k승 마이너스 2승 빼기 4. k가 짝수가 되면 얘는 3의 배수. 그러면서 얘는 천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요. 첫 번째 후보 들어갑니다. n1은 3 곱하기 2에 3 빼기 2는 1이죠. 2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들어갑니다. n2는 3 곱하기 6 빼기 2는 4죠. 16 곱하기 3, 48 빼기 4, 44. n은 3 곱하기 2에 얘는 9 빼기 7이죠. 7승 마이너스 4가 되고 계산 난이도가 점점 세죠. 2의 7승 128이죠. 곱하기 3. 3, 8에 24, 3이 6, 84. 그리고 3, 1은 3, 384죠. 380. n4는요. 3 곱하기 2의 10승 마이너스 4니까 얘가 1024이기 때문에 훌쩍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n의 개수는 3개가 되고요. 이 3개를 더하시면 됩니다. 맞죠? 오케이. 더해주면 426이 답이겠네요.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좀 어려웠어요. 차분하게 접근해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두 양수 A랑 B가 있고요. B는 3보다 큽니다. 최고 차항계수가 1인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gx를 정의를 했어요. 이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거니까 사실은 연속은 쉬워요.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딱 해서 g에 0 대입하면 같으면 끝이죠. g0은 0 대입하면 3 곱하기 f0 되는 거고요. 0 대입하면 a 곱하기 f의 마이너스 b가 되기 때문에 이거 끝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 없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이 무자비한 녀석이 존재하지 않는 실수 t의 값은 마이너스 3과 6뿐이다. 이미 풀기 싫죠? 관찰을 좀 해야 됩니다. gt라는 것은 상수에 불과하고요. 일단 루트 빼기 절대값이니까 분자의 유리화를 하고 싶죠. 그리고 요게 포인트예요.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gx라는 것은 무조건 얘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x가 음수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를 바라보는 거야. 진행해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x 플러스 3의 제곱 분자 유리합니다. 바로 진행할게요. 루트에 절대값 gx 플러스 gt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죠. 절대값 gt 분의 제곱에서 제곱 빼니까 gx의 절대값만 나오게 됩니다. 이 gx라는 것은 x가 다시 한번 음수기 때문에 얘는 x 플러스 3에 곱하기 fx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 이 x 플러스 3의 제곱이 퉁쳐지지 않는다면 얘는 절대로 수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이 fx는 분명히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p의 형태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게 되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x 플러스 3의 제곱을 없애버리게 되고 그리고 분모는 루트에 gx의 절대값 플러스 gt의 제곱 플러스 gt의 절대값이 되고 분의 분자는 x 플러스 3의 제곱이 사라지니까 절대값 x 마이너스 p가 남아서 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니까요.
g의 마이너스 3은 지금 0입니다. x 플러스 3 묶였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얘가 0이기 때문에 제곱의 루트는 절대값이죠. 2 곱하기 g의 t의 절대값 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에 대한 절대값. 이렇게 수렴하게 됩니다. 정리를 할게요. 요 극한값은 정리를 하게 되면 2 곱하기 g의 t의 절대값 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3 마이너스 p 이렇게 표현되는 녀석인 거죠. 그리고 이때에 대해서 fx가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p가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값이 존재하지 않는 실수 t의 값이 마이너스 3이랑 6분이래요. 무슨 얘기겠어요? 얘가 언제 존재하지 않을까요? 분수니까 분모가 0일 때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먼저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2차 싸움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fx라는 녀석이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p라는 것을 알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분모가 0 되는 거 g의 마이너스 3이 0이고 g의 6이 0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g값은요. 왜? 뿐이니까요. 그럼 gx를 한번 표현해 봅시다. gx는요. x 플러스 3의 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p가 될 거고요. gx는요. x 플러스 a에다가 그대로 fx에 x 마이너스 b를 넣으시면 돼요. x 마이너스 b 플러스 3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p 얘가 이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진행이 됩니다. 일단 g의 마이너스 3은 0인 거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p는 p의 범위를 보셔야 돼요. p는 무조건 0 이상이 되거나 하나 더 있어요. p는 마이너스 3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얘가 g의 6은 0이 돼야 되는데 g의 6에 0을 대입하면 얘는 양수예요. a가 양수라서. 그럼 지금 b 마이너스 3이 6이거나 5와 b 플러스 p가 6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b 마이너스 3이 6, b가 9인 케이스를 해보겠습니다. b 마이너스 3은 6, b를 9라고 하고 다시 한번 gx를 써볼게요. gx는 x 플러스 3의 제곱 거기에 x 마이너스 p 얘가 x가 0보다 작을 때고요. 그냥 b에 9 넣는 거야. 어려우니까. x 플러스 a 거기에 x 마이너스 6 그리고 x 마이너스 9 마이너스 p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텐데요. 이때 여기 9 플러스 p 있죠? 이 9 플러스 p가 될 수 있는 값은 다시 한번요. 얘부터 확인하면 표현 아까 했으니까 g가 0보다 작을 때 함수값이 0이 되는 것은 x가 마이너스 3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p가 0보다 크거나 같다. 5와 p가 마이너스 3이다 였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g가 x가 0보다 클 때는 g은 0밖에 없기 때문에 요 9 플러스 p라는 것은 0보다 작거나 5와 9 플러스 p는 마이너스 6, 플러스 6이죠. 6이 있겠죠. 두 가지가 있죠. 이제 볼게요. 만약에 p가 0 이상이라고 하면 9 플러스 p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p는 0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아웃. 같은 이유로 p가 마이너스 9보다 작다고 하면 p는 0 이상이 될 수가 없죠. 아웃. 그런데 p가 마이너스 3이 되잖아. 그럼 얘도 p가 마이너스 3이라서 딱 떨어져. 그럼 p가 마이너스 3인 것밖에 후보가 없는 거죠. 언제요? 이 상황에서. b가 9일 때 p가 마이너스 3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답을 내고 이 두 번째 케이스를 볼게요. 끝났어요. 그렇게 되면 gx는
P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x 플러스 3의 세제곱이 되고요.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B가 9이기 때문에 x 플러스 a에 x 마이너스 6이 되고 마이너스 9 플러스 3 하니까 제곱이 되겠죠. 이제 여기에서 연속이라는 성질을 쓰게 되면 0을 대입하면 같죠. 0 대입해 줍니다. 27은 0 대입해 줍니다. a 곱하기 36이 되어서 a는 4분의 3이 되고요. g의 4를 구합니다. g의 4는 4 더하기 4분의 3, 4분의 19 곱하기 4를 대입합니다. 4죠. 그래서 19가 답입니다. 마지막으로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오른쪽이 6 되는 케이스로 봐야 되겠죠. 공부하자. 답은 19예요. 얘가 6이 돼버리면요. 우리가 b를 마이너스 p 플러스 6으로 쓸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이 오른쪽 6이 되는 케이스예요. 얘는 모르겠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 gx를 다시 써볼게요. gx는 x 플러스 3의 제곱에 x 마이너스 p가 되고 그대로 b에다가 마이너스 p 플러스 6을 넣습니다. x 플러스 a에 마이너스 p니까 x 플러스 p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3. 거기에 x에다가 b에다가 마이너스 p니까 p 사라지고 플러스 6에 마이너스 6 되겠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클 때가 되는 거죠. 표현할 때. 똑같은 이유로 이 조건에서 p는 0 이상이거나 5와 p는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서 저기 쓸게요. 3 마이너스 p는 0보다 작거나 5와 3 마이너스 p는 6일 수밖에 없는 거죠. p가 0 이상이 되면 얘는 p가 어떻게 되세요? p는 계산 잘못했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p 플러스 6을 넣어주면 p 마이너스 6 되면서 그쵸? p 마이너스 3이죠? 됐고요. 3 마이너스 p가 0보다 작다. 그러면 p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잠시만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괜히 했나 보다. 답만 적고 끝낼 걸. 도전합니다. 그러면 얘가 6일 때 0이 되고 그 다음에 3-p가 0보다 작게 되면 p는 3보다 큰데 여기서 b가 지금 3보다 크기 때문에 모순이 생겨요. p가 3보다 작다죠. 마이너스 p 플러스 6이 b인데 얘가 3보다 크다가 문제 조건이었잖아요. 그래서 p가 3보다 작아서 이거 아예 말이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조건에서 p는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고 b는 9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른쪽을 하나 왼쪽을 하나 둘 다 x-6, x-6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답은 하나밖에 안 생긴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관찰이라는 거 그리고 좀 집요하게 흘러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고요. 자연수의 성질이라든가 아니면 삼각함수에서 중학교 도형이 중선 정리까지 나왔다는 거. 그리고 그래프를 좀 자유자재로 다뤄야 그렇죠? 단순하게 미적분이 아니라 미분적분이 아니라 그래프 형태를 보고 내가 갖고 놀 수 있어야 더 효율적으로 풀리는 문제들이 많았다는 거. 미적분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그걸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수능을 준비하면 좀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될 거고요.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